안녕하십니까, 전영준입니다. 최장 10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추석 연휴만큼은 모든 근심 걱정 잊어버리시고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 민심 화두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등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정책성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발단은 지난달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당시 충무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부딪히자 이재명 대통령은 김현지 당시 비서관을 지난달 29일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서 일어났습니다. 제1부속실장은 그동안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꼼수 인사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김현지 실장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재산 공개가 지난 9월 26일 이루어졌습니다. 발표된 김현지 실장의 재산을 보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7억 5천만 원 상당,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분당 약탑동에 3억 1,500만 원짜리 사무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1억 4,800만 원 아파트, 이렇게 공개되었습니다. 근데 대장동 아파트는 남편이랑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대장동 아파트입니다. 그 논란이 심한 대장동 아파트가 어떻게 구입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9월 26일 저녁에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국가정보관리원 본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언론에 난 그대로 우체국 금융, 정부 24시 등 이런 사이트가 먹통이 되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공직 윤리 시스템 서비스가 또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공직 윤리 시스템을 일시 중단한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복구가 될지도 몰라요. 다른 사이트들은 지금 계속 복구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공직 윤리 시스템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마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공직윤리 시스템 서비스는 복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인적사항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중 유일하게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 김현지 실장입니다. 출생지, 학력 등이 출처불명이다. 여권에서도 김현지 실장을 성남 라인 핵심 중에 핵심이지만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의 인적사항인 논란이 일자 지난 10월에 나무위키에 게재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출생지와 학력이 일부 보도가 존재할 뿐 줄이 쳐 있었습니다. 10월 초에는 이게 줄이 안 쳐 있었거든요. 근데 10일날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게 줄이 쳐 있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위키는 박원석 전 의원과 지원 의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후술을 하겠지만 다 설입니다. 설. 그럴 것이다, 그랬었다는 설뿐 실제 입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데일리가 보도한 박원석 전 의원의 코멘트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빨간 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98년 3월 원석 전 정의당 의원의 소개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는 당시 성남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배들에게 소개를 받아 김현지를 연결해줬다. 98년 3월 양재에서 이 대통령 성남 모임 관계자 김현지 그리고 저 넷이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고 이후 김현지가 성남 시민 모임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데일리 보도는 조금 결이 틀립니다. 박지원은 정확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 소개한 게 아니고 이 대통령이 성남 지역에 있던 어떤 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 단체에 제가 소개한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박원석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소개한 게 아니라 단체에 소개했다는 거죠. 그 단체 소개한 것도 후배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상명여대를 졸업했는지 이 사람이 몇 살인지 고향이 어딘지 어느 여고를 나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후배 소개로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맡고 있는 단체에 직접 소개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때 김 비서관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시민운동을 통해 진로를 찾고 있던 시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운동 지망생이었다. 근데 당시 시민운동이라는 게 지금처럼 뭐 NGO 활동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종북 좌파 그런 활동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성남에서 각종 촛불 시위 또 이런 거를 많이 주도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얘네들이 얘기하는 시민운동이었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바로 대통령실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장차관 인사와 대통령 인사에 관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국민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사람들도 소위 대통령의 지인들도 그녀를 모른다고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는 수석급 비서관이 한 10명, 비서관급 통상 1급이 한 30여 명이 됩니다. 또한 대통령실에 근무하고자 할 때는 최소 보름에서 한 달여간 철저한 신원죄를 받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아는 지인도 그 당시 청와대 들어가는데 한 달 정도 신원죄를 받았습니다. 선임 행정관이었는데 한 달 정도 신원죄를 받는데 김현지는 뭐 그런 절차도 없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대통령실에 입성한 거죠. 물론 수석급 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서관급 인사들 모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또한 철저하게 검증을 받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비서관급 인적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면은 전부 공개됐습니다. 출생, 출신대학, 지역, 그다음에 주요 경력 등이 다 공개됐어요. 근데 이걸 공개하라고 하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인적 정보다, 즉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아니 대학교 나오고 뭐 이런 게 개인 정보에 해당됩니까? 출생 연도가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까? 뭐 재산 상태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출생 연도, 출신 대학, 출신 지역, 주요 경력 등은 이건 아주 기본 정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1급 비서관 이상들은 이렇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과 친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사와 세금 납부, 정가 여부 등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본이 될 수 있는지 신원 조사를 받고 갈 수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의 막강한 권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25년 8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과의 오찬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8월 22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며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만 공개한 건 아니고요. 그날 빌 게이츠 대단 이사장 면담, 그리고 민주당 상임 고문단과의 오찬 모습,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등 사진을 다수 공개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사진을 또 공개했는데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김현지 실장이 앉아있고 그 옆에 이제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같이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통상 이런 식사 모습 역대 대통령도 많이 했죠. 비서관들이랑도 하고 또 약자랑도 하고 군인들이랑도 하고 뭐 경찰 많이 대통령이 식사 자리를 하는데 대통령실 안에서 유독 당시 총무비서관과 마주보면서 식사하는 그런 모습은 이런 류의 사진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세는 김현지다라고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관식이죠. 실세는 김현지야 라고 하는 대관식을 이 사진을 통해 공개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중앙일보에서 대선 직후 성남 경기 그룹을 분석하며 게재한 사진입니다. 총 12명이 있는 인사들 중 김현지 실장은 정진상, 김용, 김남국과 더불어 맨 상단에 있습니다. 이 4명이 실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김용은 아시다시피 사건으로 지금 아웃된 상태이고 김남국과 김현지만 남았는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김남국의 제1부속자 실장 자리를 김현지가 임명되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 가장 막강한 자리가 제1부속실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물론 총무비서관 자리도 막강하죠. 과거 정권의 사례를 보면 거의 뭐 실력자들이 총무비서관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김현지 실장이 제2부소실장도 아닌 제1부소실장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현지 실장은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완탑이에요. 성남 경기그룹 출신 인사 12명 중 지금 김현지가 완탑입니다. 뭐 나머지들은 지금 내각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뭐 사건으로 활동이 중단된 사람도 있고 지금 이렇게 보면 김현지 실장이 완탑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실세는 우리가 동고동락뿐만 아니라 서로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이가 되어야 누릴 수 있는 영예입니다. 물론 잘못하면 같이 책임도 지고 또 깜빵도 가고 그러겠죠. 근데 어찌됐든 정권에서의 실세는 보통 뭐 친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동고동락, 비밀 유지 이런 사이가 되어야 누릴 수 있는 영예이죠. 과거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이명박 정권 때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등 국회부의장의 관계, 이 정도가 돼야 실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8월 22일 날 다른 비서관은 다 제쳐놓고 혼자서 대통령과 김현지 비서관이 옆에 사람들 두고 마주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럼 뭐 실세죠.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실세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재부의 예산 평생 집행권이 사실상 대통령실로 이관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 국무총리에서 뭐 관리하고 그런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대통령실에서 다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국무총리실로 이관이 되고 대통령실에서 실제 권한을 행사하고 한다지만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의 최고 실세 김현지 실장의 손 아래에 둔다는 것입니다. 김현지 실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일보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예산권 회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적단체 또 이적행위에 배정되어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거의 뭐 200석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논스톱 통과죠. 무조건 대통령실에서 오케이 하라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무조건 도장 찍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선 전부터 오마이뉴스 등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 세력이 대통령실이 직접 예산을 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견제의 그 장치가 완전히 이제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일보에서는 예산 금융 기능 없는 기재부 경제정책 조율 가능하겠나? 맞습니다. 예산권이 없는 기재부가 어떻게 경제정책을 조율하겠습니까? 뭐 산자부, 뭐 중소기업 벤처부,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단체들이 있는데 기재부 말을 듣겠습니까? 타 부서가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에 다 종속되는 거죠. 대통령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 중심에 김현지 실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한을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베일에 쌓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김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막강한 권한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줬을까? 경기동부 연합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 집단들이 뒤에서 조종했을까? 하는 많은 그 의문은 생깁니다. 그래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시절인 2022년 9월 1일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 받았을 때 전쟁입니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쟁이란 말은요 일개 보좌관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국회 보좌관들이 정책 수립에 있어서 약간의 권한을 갖고 힘은 있겠지만 자기 보수한테 전쟁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저 의원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보좌관의 역할이지 보좌관이 의원한테 전쟁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은 싸우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쟁이니까 나서서 싸워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밖에 강요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소위 뭐 만사현통이란 소리를 들어야 꺼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옛말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에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자신이 더 큰 악행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세력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윤 대통령과 결혼 전 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 학력, 학위 논문, 심지어는 성형, 여부, 또 줄리라고 단정을 지으며 탕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잣대로 들이댄다면 우리도 운물에 물이 안 나올 정도로 김현지에 대해서 파헤쳐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비하면 김현지는 파헤쳐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든 게 베일에 쌓였습니다. 심지어는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 알려진 게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솔직히 고등학교, 대학교 다 이거 오픈됐어요. 중간에 학위, 논문이, 위전이 뭐니 논란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학력, 출생, 부모 관계,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오픈됐어요. 근데 김현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 바로 옆에서 제일 부서실장 노릇을 한다면 우리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쉽게 유야무야 없어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제 슬슬 여권도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정권 취임 직후처럼 무조건 예스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지방선거가 좀 있으면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말을 듣고 또 정권 실세들의 말을 듣고 무조건 예스할 상황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검증이 되고 실체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운물에 물이 없어도 파고해서 물이 안 나올 정도로 우리는 김현지의 정체성을 파헤쳐야 합니다. 왜? 국가 아니 때문입니다. 이 정도 난리라면 김현지와 같이 같은 학교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다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최소한 각종 커뮤니티에도 익명 글에도 올라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없습니다. 연예인들은요, 뜨면요, 각종 게시판에 과거에 제 고등학교 때 조폭이었어, 고등학교 때 짱이었어 해가지고 그런 폭로하는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맞았어,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했어, 이런 폭로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연예인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은 연예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실장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김현지를 안다, 내가 김현지랑 학교를 다녔다, 같은 고향이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 정보가 김현지 제1부서실장의 손에 오르게 됩니다. 김현지라는 이름 자체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행적을 조사하고 사상 검증을 다시 해야 합니다. 대통령 최측근 실세라고 믿는 덕기에 발등 찍히게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들에 의하게 철저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다시 한번 뵙겠고요.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이슈를 정리해서 일주일마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